안녕하세요. 이혁은의 텐텐텐입니다. 가을이라서 안 그래도 마음이 싸늘한데 또 주식시장이 우리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또 CPI가 발표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가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좀 지나서 급하게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요인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죠. 뭐 저가 매수세다, 아니면 공매도 청산이다, 또는 기업 실적들의 발표가 생각보다 좋았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니저님께서는 그 요인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아침에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부분을 좀 해석해주는 기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그 9월 CPI죠. CPI가 나왔을 때 높을 거라고는 다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높게 나왔지만 뭐 그 예상한 데에서 뭐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니었고 그럼에도 이 숫자 때문에 이제 발표되고 나서는 시장이 깜짝 놀랐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10월 달 CPI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지금 10월 CPI는 좀 많이 좀 안정세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많이 꺾였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ISM 그 제조업 지불 지수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최근에 보시면 급격히 꺾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임금 부분은 지금 6개월 때 약간 이제 정체되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끝으로 중국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지금 급격히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CPI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특히 이제 근원 쪽인데 주거비 쪽은 약간 좀 정체될 수 있지만 지금 나머지 기타 부분들이 지금 급격히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이번 9월이 정점이 되고 10월 되면은 급격히 하락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CPI가 정점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번 9월 달 CPI가 상당히 좀 그 부담이 됐었는데 이 부담을 해소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요인들이 오늘 시장의 급반등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 CPI는 좀 불안정세가 있었고 그게 해소된 지금 10월 CPI부터는 좀 안정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무료 방송하시는 거 잠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한 3% 빠졌을 때 내일은 오를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그럴까 의심이 들었었는데 정말 오늘 시장 좋고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펀더멘털과 수급 알아볼까요? 네네. 아침에 이제 제가 마이너스 3% 빠질 때 아침에 플러스 날 거다 했는데 실제로 그게 나니까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시장을 해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펀더멘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오늘 미국 시장의 급등은 마이너스 3에서 거의 한 2%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한 5%의 진동폭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양봉이 그러니까 한 5% 오른 거죠. 이런 흐름은 약간 이제 시장의 그 바닥으로서의 어떤 신호가 좀 나올 첫 신호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도넬리가 오늘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가장 부각이 되는 게 나포가 대주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주가가 비싸서 하락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이 계속 힘이 없으니까 이후에는 더 과도하게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 이제 게임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지금처럼 이제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이런 종목들이 너무 과도하게 빠진 게 아닌가 뭐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밸류, 특히 이제 인터넷주들이 상당히 이번에 하락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펀더멘탈에서 가장 먼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게임주인데, 게임주도 역시 뭐, 최근에 이제 실적 부진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좀 부진하지만 그렇지만 게임주도 역시 너무 과도하게 빠진 게 아니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급락 이후에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그 펀더멘탈 쪽에서 이제 부각되는 종목이 낙폭과대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펀더멘탈 쪽에서는 낙폭이 컸던 인터넷과 게임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수급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4분기까지 부진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기관 투자가들의 외국인들의 시각에 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러한 이제 반도체 그동안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던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주목한다면 반도체 역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미국 시장에서 이제 채권 금리가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 약간 이제 좀 완화되긴 했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또 미국에서 금융주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은행 관련 금융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기관 수급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추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쪽에서는 지금 이제 네옴시티 테마주들이 여전히 지금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테마주로 해석을 하는데 차트의 상승 흐름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약간 이제 좀 테마주로 약간 무시하기에는 지금 상승 흐름이 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미 글로벌 유신,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테마주이지만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오늘 지금 오늘 그 미국 뉴스가 나왔죠. 그 리튬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보유 기간이 한 12일 정도 채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제 리튬에 대한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개막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강산 관련주다, 이러한 그 2차 전지에 들어갈 수 있는 소재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이런 그 강산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플로, 세비캠, 성일 하이텍 이런 종목들의 이러한 강세 흐름이 지금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나가는 흐름인데 이렇게 되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또 추가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종목도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펀더멘털과 수급과 추세 함께 알아봤습니다. 참 사람 심리가 네. 이상한 게 이렇게 빠지다가도 올라오면 왠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매 타이밍을 놓치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돈 지키기 타임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저희 소개를 해주셨죠. 네. 9월 19일 날 소개를 해주셨는데 애증의 삼성전자거든요. 네네. 더 들고 갈지 어떻게 대응할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는 뭐 특별히 이제 수익이 많이 난 건 아닌데 요 종목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전에 이제 제가 했을 때 이 종목의 포인트는 이제 기술적 부분이 아니라 바로 그 밸류, 이 회사가 너무 주가가 싼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좀 바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이제 조금 크게 보시면 여기가 어깨, 머리, 어깨.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바닥을 만들 때 패턴 중에서 뭐 쌍바닥도 있고 역헤드 앤 숄더 이런 패턴도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지난번 저점이 나왔던 51,800원이 바닥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가지고 고생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삼성전자를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듣던 중 굉장히 반가운 네. 소리입니다. 삼성전자 그래도 바닥을 찍은 만큼 앞으로는 추가적인 상승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금호석유입니다. 네. 아침에 리포트를 봤는데 3분기 실적과 차별화된 경쟁사와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네. 했거든요. 어떤 전략일지 궁금합니다. 네, 금화석유는 뭐 이제 그 코로나 때도 뭐 실적은 잘 나왔지만 주가는 계속 빠지는 아무래도 이제 피크아웃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주가도 실적은 약간 이제 꺾였지만 주가는 이제 충분히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새롭게 이제 2차 전지 소재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이쪽도 지금 새롭게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학업종이랑 그다음에 이제 이 비철금속 이런 쪽들이 대부분 좀 그 2차 전지랑 또 약간은 이제 어느 정도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금호석유도 약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술적인 흐름이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지금 이 쌍바닥의 요 라인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호석유가 2020년에 이제 고점을 치고 장기간 하락세가 계속 되어 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하락에서 이제 상승으로 이제 전환되는 이러한 첫 시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장기간의 하락의 추세가 이제는 바닥을 치고 조금 돌아서는 이런 모습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금호석유는 이제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가는 모습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호석유들 홀딩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종목 리뷰 도와드렸고요. 일주일의 마지막입니다. 또 네. 어떤 종목을 저희에게 또 줄지 궁금한데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성일 하이텍입니다. 우리나라도 전기차를 이제 생산한 지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다한 폐배터리 네. 쪽으로 바람이 새롭게 불고 있습니다. 성일 하이텍 어떤 전략과 핵심 차별화 전략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리튬이나 뭐 이런 그 니켈, 뭐 코발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이 리사이클링, 폐배터리에 대한 이제 관심들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성일 하이텍이 좀 가장 그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가지고 이쪽을 가장 좀 선도해 나가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회사는 이제 다른 그 폐배터리 업체보다는 좀 기술의 고도화, 그 다음에 이러한 흐름들,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공모됐을 때 가장 이제 인기를 많이 끌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었고요. 지난해까지는 계속 적자였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 회사가 이제 그 폐배터리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이익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회사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폐배터리 시장, 왜냐하면 지금 들어갔던 이제 배터리 수명이 이제 2025년 좀 지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는 상당히 현재도 실적 괜찮지만 미래의 실적도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텐텐텐 점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 이제 그 2분기 실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더멘탈 쪽은 영업이익률이 2분기 때 한 24% 나왔고요. 매출액은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3%, 영업이익은 335%. 상당히 이제 큰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성장주들이 약점이 있다면 높은 밸류, 이런 게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펀더멘탈 점수는 8점이고요. 수급도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기간이 3주 동안 한 19만 주. 지난번 이제 고점이 형성됐을 때 기관 외국인들의 대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고점에서 한 30% 정도 하락이 나왔었는데 다시 최근에는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다. 그러면서 수급 8점이고요. 추세도 그동안 이제 한번 눌렸는데 다시 재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추세 점수도 8점입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이제 가격 전략은 지금 이제 보시면 지난번 이제 16만 9,700원에서 그동안 이제 충분히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아까 이제 제가 준비했을 때는 이 종목이 가격이 상당히 좀 약해서 좀 낮게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요거보다는 조금 14만 500원에서 14만 1,500원 정도로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5만 2,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13만 9,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폐배터리 시장 안에서 저희는 한 종목으로 성일 하이텍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3만 7,000원입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 기업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이제 그 한쪽으로 이제 종목이 딱 그 주도주가 나타나면 그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집중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데 에코플로입니다. 네, 아까 앞선 네, 코너에서도 앞에서도 기관 순위 1위로 언급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봤는데 리사이클링된 배터리 양극재 원료를 미국에서 공급을 받기 네네.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 배터리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원자재를 회수하면 경제적인 이득이랑 또 중국에서의 의존도도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이 리튬 관련해서 이제 폐배터리 뭐 이런 쪽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자회사들의 이제 구조를 조금 보시면
이 2차 전지 이쪽에 상당히 좀 특화됐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양극재 관련해서는 에코플로 BM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에 들어가는 이제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로는 에코플로 머틸 리얼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그 리튬의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에코플로 이노베이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그 리사이클 관련해서 에코플로 CNG.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전체적으로 2차 전지의 그 수직 계열화 이런 전체적인 이런 걸 포괄적으로 지금 자회사를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에 하나의 전념된 하나의 이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생산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최대 강점이고요. 그 중심에는 에코플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전체적인 펀더멘탈이나 이런 점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텐텐텐 점수를 조금 보시면 이 회사가 이제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그 자기 자본이익률이 한 25%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 회사의 연평균 성장률이 20%씩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은 이제 이 회사가 지주회사라는 점에서 9점, 10점까지는 안 갔지만 펀더멘탈 8점 정도 우리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도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이제 수급을 좀 보시면 기간이 한 16만 5천 주 정도 한 달 동안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추세가 점수가 상당히 좋다는 점입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은 지난번 여기서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시장이 한번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 추세가 무너졌었는데 다시 여기서 추세를 다시 만들면서 다시 재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정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이러한 지금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이 종목의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아까 앞에 원고 드릴 때보다 좀 올랐는데 그래도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은 12만 7천 원에서 12만 9천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3만 8천 원, 손절가 11만 7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만큼 에코프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11만 7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의 시작이 또 끝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의 텐텐텐이었습니다.